안녕하세요. 인공지능 알고리즘 시간입니다. 네, 전 시간에 행렬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 거 곱셈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순서대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을지를 찾는 이 동적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알고리즘은 적어드리지 않고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하고 넘어갔었는데요. 자, 오늘 다시 한번 볼게요. 행렬 예를 들어서 그 이행 3열이라고 하는 행렬이 있다. 그랬죠. 여기 하나, 둘, 이행 3열인데. 자, 이행 3열이 있고, 이걸 곱하기 위해서는 삼행 1열이라고 하는 거, 뭐 삼행 4열도 좋고, 삼행 1열이라고 한번 해보죠. 그래서 이건 이행 3열이고, 이건 삼행 1열이다라고 했을 때, 이 곱셈의 개수, 요 두 개를 곱한다 그랬을 때, 곱셈 개수, 이렇게 되죠. 2 곱하기 3 곱하기 1, 2 곱하기 3 곱하기 1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렇게 곱셈을 해주는 건데 행렬이 두 개밖에 없을 적엔 당연히 이거밖에 없겠지만 행렬이 여러 개 있다라고 한번 해보죠. 그래서 이렇게 행렬이 4개 있다라고 했을 적에 이걸 M1이라고 하는 행렬이라고 보고 이걸 M2, M3, M4라고 하는 4개 행렬이 있다라고 한다면 곱셈을 하는 순서가 이렇게 먼저 곱셈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거 하고 이렇게 하는 순서가 한 가지 있겠죠. 자, 두 번째 방법은 M1, M2, M3, M4 있다고 한다면 또 M1하고 M2를 먼저 곱셈을 하고 그 다음에 3하고 4를 곱셈을 하고 다시 이렇게 곱셈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의 수가 여러 가지 있는데 어떻게 계산하는 것이 가장 저희 그 순서를 그 행렬들의 곱셈 순서를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지에 대한 거를 찾아보는 알고리즘. 그래서 이걸 동적 알고리즘으로 갖다가 여기서 적용해 보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하나의 예가 이 행렬 곱셈이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chained 그 matrix multiplication이다.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요거만 쓸게요. 자, 요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M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썼을 때 이거는 갖다 행렬 자체를 얘기한다라고 가정하고 그 다음에 소문자를 이렇게 썼다라고 한번 해보죠. 그래서 i의 j 이거는 뭐냐면 이 행렬 i-1라고 한 행렬 곱하기 mi 뭐 해가지고 어디까지 가냐면 mj라고 하는 행렬에 대한 곱셈 이 곱셈 개수라고 하는 걸로 볼 수 있어요. 개수. 그래서 곱셈 개수는 소문자 시작과 그 끝에 해당되는 행렬인데 i가 아니라 i-1이라고 하는 것부터 곱셈 된다라고 가정해 보자. 그 다음에 대문자 m으로 되어 있는 아래 첨자는 행렬의 어떤 얘기, 그래서 행렬 i라고 하는 거를 자체를 얘기한다라고 하는 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행렬이 예를 들어서 40 by 20이라고 하는 행렬 하나와 그 다음에 20 by 50이라고 하는 행렬, 그 다음에 50 by 1이라고 하는 행렬, 그 다음에 1 by 80이라고 하는 행렬, 다시 말해서 40개 행과 20개 열로, 그 다음에 20개 행과 50개 열로, 50개 행과 1개 열로 돼 있고 1개 행과 80개 열로 돼 있다라고 했을 때 이런 경우에 보게 되면 첫 번째 그다음에 요건 동일하고 또 동일하죠. 다르죠.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보냐면 시작점에 대한 거를 이걸 M1이라고 하는 행렬이라고 치고 이걸 M2라고 하는 행렬로 보고 M3라고 하는 행렬을 이걸 M4라고 하는 행렬을 봤을 때 이 M1이라고 하는 행렬은 40 by 20인데 40은 D0이라고 하고 20은 D1이라고 하는 걸로 보자 이거죠. 그래서 M1 행렬은 D0 by D1. 교수님, 네,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소리가 안 들립니다. 안 들려요? 안 들리나요? 자, 다시 한번요.
자, 들리세요? 들리시나요? 네네. 들려요? 네, 고맙습니다. 좀 여기 접촉이 좀 잘 안 됐었나 봐요. 자, 미안합니다. 자, 다시 할게요. 자, 행렬을 갖다가 표현하는 걸 M이라고 하는 걸로 행렬 자체를 얘기하고 아래 첨자 I는 행렬 I를 얘기한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소문자 IXJ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행렬 MI1부터 시작해서 MI 곱하고 해가지고 어디까지 곱하냐 하면 MJ라고 하는 행렬을 곱셈했을 때 전체 곱셈의 개수를 얘기하는 걸로 보자 이거죠. 그 다음에 그 행렬에 대한 걸 갖다 D라고 이제 행과 열로 나타내겠죠. 요거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D의 I-1 행과 DI의 열로 표현되는 걸로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우리 예를 들어서 이 행렬을 40 by 20이라고 하는 행렬을 M1이라고 가정하고 그 다음에 20 by 50이라고 하는 행렬을 M2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50 by 1 행렬을 M3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M4를 1 by 80이라고 하는 걸로 보자. 그러니까 M1은 40개의 행과 80개의 열로 M2는 20개의 열과 50개의 행과 열로 그 다음에 50개의 행과 1개의 열로 M4라고 하는 거는 1개의 행과 80개의 열로 구성되어 있다. 자, 그때 이 곱셈의 개수는 이제 나타내기 위해서 요와 같은 경우를 보기 때문에 40이라고 하는 게 첫 번째 나오고 그 다음에 이 20이라고 하는 게 M1에서는 열의 개수로 그 다음에 M2에서는 행의 개수로 사용되죠. 그 다음에 또 이 50이라고 하는 건 M2에서는 열의 개수가 되고 M3라고 하는 행렬에서는 행의 개수가 된다. 그 다음에 1이라고 하는 건 M3에서는 열의 개수가 되고 M4라고 하는 행렬에서는 행의 개수가 되고 마지막 80이라고 하는 거는 M4라고 하는 행렬에서의 열의 개수가 된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이름을 D0이라고 하는 변수명으로 쓰자. 그러니까 M1이라고 하는 행렬이 있는데 M1보다 하나 아래 첨자 값이 작은 거. 그 다음에 이거를 D1이라고 하는 걸로 보자. 그러면 아래 첨자가 동일한 거가 되죠. 열의 개수의 경우는. 그 다음에 M2에 해당되는 걸 보게 되면 이 20이라고 하는 건 D1이라 되니까 2보다 하나 아래 첨자가 작은 거니까 맞죠? M1에서의 그 아래 첨자 행의 개수를 D0이라고 썼으니까. 그 다음에 50이라고 하는 거는 또 그 D2라고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D3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쓰도록 하고 요건 D4라고 하는 이름으로 쓰도록 하자. 그래서 행렬을 나타내는데 행렬 표현을 M1, M2, M3, M4 뭐 이런 식으로 쓰지 말고 그냥 D라고 하는 걸로 표현하고 여기다가 40, 20, 50, 1, 80이라고 하는 것만 쓰면 40 by 20, 그 다음에 20 by 50, 50 by 1, 1 by 80이라고 하는 걸로 표현되겠죠. 그리고 요 40이 D0이 되고 20이 D1이 되고 D2가 되고 D3이 되고 D4가 되는 걸로 이렇게 표현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40 by 20 행렬하고 그 다음에 20 by 50 행렬을 곱셈을 했을 적에는 어떻게 되냐 면 곱셈의 개수는 40 곱하기 20 곱하기 50이 되죠. 그래서 이와 같은 거는 이 5844 4만이라고 하는 값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또 만약에 20 by 50이라고 하는 행렬에다가 50 by 1 이렇게 행렬을 곱셈을 하게 되면 이때 곱셈의 개수는 20 곱하기 50 곱하기 1 해서 1000이라고 하는 값이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곱셈의 개수들이 순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제 저희 요거는 넘어가고 정리를 해서 이제 알고리즘 가기 전에 몇 가지 이 표기상의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소문자 MIJ라고 하는 걸 쓰게 된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이 곱셈의 개수를 얘기하는데 이거는 이 행렬이라고 하는 거, 이 MI라고 하는 행렬부터 시작해가지고 MI 플러스 1 해가지고 이 MJ까지 이 그 계산하는데 곱셈하는데 곱셈 시 이제 그 곱셈의 개수 최소한의 가장 작은 개수의 이 그 곱셈 수를 나타낸다. 곱셈 개수 몇 번 곱셈했는지 이거를 이 가장 작은 값으로 표현한 거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저희 그 MIJ라고 하는 거를 곱셈을 하기 위해서는 MI라고 하는 거는 이 그 행렬 자체를 얘기한 거죠. 행렬 i를 얘기하는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MIJ라고 하는 건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가장 작은 값을 찾는 거니까 미니멈 값을 찾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MI부터 이 MI 플러스 1 해가지고 MJ까지 할 거니까 이렇게 곱셈하고 이렇게 곱셈하는 그런 받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 MI를 맨 마지막에 곱셈하는 방법,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이 사이에 이 그 MI라고 하는 것부터 I 플러스 1 MJ까지에서의 그 이걸 나누는 부분에 대한 거를 K라고 하는 걸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자 이거죠. 그래서 I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J라고 하는 범위 내에 들어가는 K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정해서 어떻게 나눌 것인지 이 부분을 K라고 하는 걸로 나눠보자 얘기예요. 그래서 이 그 곱셈의 개수를 가지고 얘기해 보자.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여기까지 해당되는 거, 여기서 여기까지 해당되는 거, 뭐 이런 식으로 곱셈이 됐을 때 K라고 하는 범위 내에서의 가장 작은 이 곱셈의 개수가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요거보다 하나 그 다음 째 그 묶음으로서의 시작되는 J까지의 곱셈의 개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대해서 보죠.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이건 지우고. 자, 이렇게 된 데다가 뭘 할 거냐면 이 MIK라고 하는 행렬로부터 만들어진 이 그 개수 그 행렬이 있을 테고 그 다음에 K 플러스 1부터 J까지의 행렬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다가는 뭐를 써야 되냐면 이제 이미 계산된 행렬들끼리 곱셈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 해당되는 걸 갖다가 곱셈에 해당되는 걸 넣어줘야 되겠다. 몇 번을 더 이 행렬이 만들어진 거에 대한 곱셈을 할 것인지. 그게 MIK라고 하는 거는 하나 이 MI라고 하는 행렬에서 보니까 이 그거보다 하나 더 작은 값으로 시작된다라고 얘기했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 행과 열로 구성되고 그 다음에 행과 열로 구성되니까 다시 하나 D에다가 DJ까지 가는 거는 됐는데 여기서 인덱스가 뭐가 되냐면 K라고 하는 걸로 가지고 최소한의 값을 찾는 거다. 자, 이렇게 되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예를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다시 아까 행렬에 M1이라고 하는 행렬이 있고 그 다음에 M2라고 하는 행렬이 있고 M3라고 하는 행렬이 있고 M4라고 하는 행렬이 있다라고 한번 해보자. 자, 이 행렬은 행의 개수가 40개, 열의 개수가 20개라고 보죠. 이게 행의 개수, 이게 열의 개수. 그러면 M2라고 하는 거는 이 열의 개수하고 동일한 걸로 행을 수를 맞춰줘야 되죠. 따라서 이거는 20, 그 다음에 열의 개수가 50이라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이거는 50이라고 하는 행의 개수를 해야 되고 열의 개수는 1개라고 가정해보자 이거죠. 그럼 또 이게 1인이었으니까 행의 개수가 1개를 해야 되고 마지막 80이라고 하는 값이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그때 이 D라고 하는 거에는 D0이 얼마였냐면 이 그 40이라고 하는 값이었고 D1이라고 하는 거가 20이라고 하는 값이었고 D2라고 하는 게 50이라고 하는 뜻이었고 D3이라고 하는 게 1, 그 다음에 D4라고 하는 게 80이라고 하는 뜻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아까 얘기했죠. 요거 하나, 요거 동일한 거, 동일한 거, 동일한 거, 요거 하나.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개를 하고 요거는 1번이니까 요거보다 하나 아래 첨자 값이 작은 거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행의 개수가 일단 이 행렬의 이름 아래 첨자보다 작은 값으로 행의 개수를 나타내고 같은 그 번호 가지고 나타냈을 때는 열의 개수를 나타내게 하자. 자, 그럼 이렇게 됐을 때 M1하고 M2라고 하는 걸 곱셈을 하고 그 다음에 M3하고 M4를 곱셈을 한다라고 가정 한번 해보자 이거죠. 그럼 M1하고 M2를 곱셈했을 적에는 그 행의 개수가 행과 곱셈의 개수는 뭐가 되냐 하면 요거보다 더 작은 값, 다시 말해서 이렇게 나눠졌으니까 K가 어디 들어가냐면 2라고 하는 거였다라고 하는 걸로 보도록 하죠. 그래서 1과 그 4 사이에 4보다 작은 값, 4 사이에 들어가는 게 이렇게 되는데 그때 이 경우에 보게 되면 M1하고 M2 곱셈을 하기 위해서는 곱셈의 개수는 40 곱하기 여기 곱셈은 40 곱하기 20 곱하기 그 다음에 50이라고 하는 곱셈의 개수가 들어간 거죠. 그 다음에 M3하고 M4 4번을 곱셈을 하기 위해서는 몇 번을 곱셈해야 되냐면 이게 50 by 1이니까 50 by 1에다가 다시 1 by 80이니까 이렇게 곱셈을 해줘야 된다.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이 행렬은 무슨 행렬이 되냐면 40 by 이 행렬은 이 왜 또 섰나? 어, 이제 태블릿 PC가 섰네요. 잠깐만요. 여기 뭐 안 보이죠? 태블릿 PC가 지금 다시 리부팅이 돼가지고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이제 보이나요? 또 끊어졌네.
자, 이제 보이나요? 자, 보이세요? 보입니다. 네,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오늘따라 진도 나가기 힘드네. 자, 행렬 곱셈에 대한 거를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쓴다 그랬죠. D라고 하는 행렬을 40by 20이라고 하는 행렬에 대한, 이건 이제 이렇게 쓸게요. 예, 행렬을 4개 행렬이 있다라고 가정하고, 이렇게 쓸게요. 40, 20, 그 다음에 50, 1, 80이라고 하는 걸 썼으면 M1이라고 하는 거는 40by 20 행렬을 얘기하는 거고, M2는 이 20by 50 행렬을 얘기한다는 얘기고, M3이라고 하는 행렬은 또 글씨가 다 이렇게 나오나, 50by 1 행렬이고, M4 행렬은 1by 80짜리다. 자, 이렇게 되는 거였다. 제론 행렬에 대한 걸 가지고 곱셈해 주는 거의 개수를 최소화해 하는 걸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지우고 다시 할게요. 글씨도 잘 안 나오고 이상하네, 오늘따라. 자, D라고 하는 거에는 행렬의 개수를 40, 그 다음에 20, 그 다음에 50, 1, 80이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MIJ라고 하는 거가 그 곱셈의 개수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곱셈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최초에 그 일행 그 첫 번째 거니까 하나도 곱셈하지 않은 거죠. 이런 경우는 다 0이라고 하는 곱셈의 개수는 이 0으로 보면 되겠다. 행렬이 4개가 있는데 곱셈을 하지 않은 그 자체는 저희 그 같은 아래 첨자를 가지면 되겠죠. 그래서 소문자 M의 1이라고 하는 건 M1 자체인데 그 행렬 한 개밖에 없다는 얘기죠. M1이라고 하는 행렬 하나. 그리고 곱셈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곱셈의 개수는 0. 그 다음에 M22라고 썼다는 얘기는 소문자 M으로 이거는 20by 50이라는 행렬 하나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M33이라고 하는 거는 50by 1 행렬 하나 그 자체고 44라고 하는 걸로 쓰는 1by 80 행렬 그 자체를 얘기하는 거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한번 해보죠. 2라고 썼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이 행렬 1과 2를 곱하기 위한 거다. 그래서 M12는 이렇게 되는 행렬을 한번 보죠. 미니멈 값을 찾는 건데 뭐냐면 1 이상 그 다음에 이 그 K 값이라고 하고 이거는 2보다 작은 값 이렇게 된 범위 내에서 뭐를 찾을 거냐 하면 일단 이 K라고 하는 시작점에 이렇게 된 값. 그래서 이게 I라고 하는 걸로 보고 이걸 J라고 하는 걸로 보자. 그러면 여기가 I부터 시작해서 뭐까지 냐면 K라고 하는 거가 1일 때 이렇게 한번 보셔야 거죠. 그 다음에 그러면 그 다음 건 어떻게 되냐면 이 행렬에 대한 거를 2에 해당되는 걸로 K가 이제 하나 더 증가된 걸로 해서 요거는 이 K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값이 되고 요건 J라고 하는 걸로 보자 이거죠. 그러면 그때 뭐 할 거냐 하면 1, 2라고 하는 거는 이 M1이라고 하는 거하고 M2라고 하는 걸 곱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거 하나밖에 없죠. 따라서 이 M1이라고 하는 거는 40 by 20이라고 하는 행렬이고 M2라고 하는 거는 20 by 50의 행렬에 해당되는 거죠. 따라서 이때는 어떻게 되냐 하면 요게 D0이라고 하는 값이고 20이라고 하는 값이 D1이고 요게 D2라고 하는 걸로 계산이 된다. 따라서 여기에 i라고 하는 것보다 하나 더 작은 인덱스 값에다가 그 다음에 이 k 값에 해당되는 이 1값이죠. 그래서 D1 그리고 D2라고 하는 j 값을 곱해준다. 자, k는 1보다 1 이상이고 2 미만이니까 k는 1 하나밖에 없죠. 그럼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되냐면 미니멈이라고 하는 거에 보게 되면 1, 1이라고 하는 건 0이고 2라고 하는 것도 0이고 그 다음에 D0이라고 하는 거는 40이죠. 그 다음에 D2라고 하는 건 20이고 그 다음에 D2라고 하는 건 50을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요거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요거 값은 뭘로 계산이 되냐 하면 이 4만 원, 4만 원이라고 하는 값으로 계산이 되겠죠. 4만.
이렇게 계산이 된다. 따라서 M12라고 하는 건 4만이라고 하는 값을 여기다가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때 K값이 얼마였냐면 1이라고 하는 걸로 계산된 거니까 위에다가 저희가 노란색으로 K값에 해당되는 걸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를 하냐 하면 행렬을 2를 곱했을 때가 있고 그 다음에 2, 3에 해당되는 걸 곱했을 때 M2 곱하기 M3에 해당되는 걸 곱했을 때 곱셈의 개수를 찾으려면 어떻게 쓰면 되냐 하면 M 소문자로 2, 3이라고 쓰면 행렬 2와 행렬 3에 해당되는 걸 곱셈했을 때 곱셈의 개수가 산출되는 거다. 자, 그러면 이때 곱셈의 개수는 i가 2가 되고 j가 3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거 이제 바뀌겠죠. 그리고 이것도 바뀔 테고. 자, 어디서 어디까지냐면 k 값이 이 2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k는 3보다 작은 범위 내에 들어가고 이때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2, 3이라고 하는 값이 된다. 자,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쓰냐 하면 K가 2일 때밖에 없죠. 따라서 K가 2일 적에는 이 M이라고 하는 I라고 하는 값이 2고 요게 I가 되고 그다음에 요게 J라고 하는 값이 되니까 이 그 조건에 따라서 M22라고 하는 거를 여기다 써 주셔야 되겠죠. 공식에 따라서 써 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거 좀 깨끗이 지우고 쓸게요. 그러면 두 번째는 이 M22라고 하는 값이 계산될 테고 그 다음에 M33이라고 하는 값에다가 뭐를 곱셈해 줘야 되냐면 D에 요거보다 2보다 하나 더 작은 값이죠. 따라서 D1 곱하기 그 다음에 K에 해당되는 거니까 2니까 D2 그 다음에 J에 해당되는 거니까 D3 이렇게 곱해주는 거다. 그럼 요거는 어떤 값이었냐면 같은 아래 첨자니까 0이고 요게 0이고 D1이라고 하는 값이 얼마냐 하면 이 20이죠. 요게 20. 그다음에 D2에 해당되는 값이 50. 그다음에 D3에 해당되는 값이 1이다. 따라서 요때 값은 얼마가 되냐면 1000이라고 하는 값이 산출된다. 이게 1000이죠. 이때 K값이 얼마였냐면 K값은 2였죠, 여기. 따라서 K에 해당되는 걸 여기다가 2라고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렬 하나 더 한다면 이제 뭐가 남았냐면 M, 그 다음에 3하고 4를 곱하면 부분이 남죠. 이제 그래서 1, 2를 곱했을 때 이렇게 M 1, 2 곱했을 때, 그 다음에 2, 3을 곱했을 때, 그 다음에 3, 4를 곱했을 때 곱셈의 개수 몇 개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보자. 그러니까 M3하고 M4를 곱했을 때 곱셈의 개수는 여기가 이렇게 표기를 해야 되겠죠. 여기를 M이 3, 그 다음에 4 이렇게 해서 이 아래 여기 아래 첨자 요걸 I로 요걸 J로 해서 I를 3으로 J를 4로 이렇게 써야 되겠죠. 따라서 이 부분도 어떤 값이 들어가야 되냐 하면 3이라고 하는 값이 들어갈 테고 4라고 하는 값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K라고 하는 거는 가장 그 작은 값 하나밖에 없죠. 3이라고 하는 값. 따라서 이때 값은 뭐가 되냐면 여기다가 이제 이것도 첨자가 지워져야 되겠죠. 3, 3이라고 하는 거와 4, 4로 가는 거. 그리고 여기도 다 첨자가 바뀐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i라고 하는 거니까 i에 3 요거 그 다음에 j에 해당되는 거 4, 4 그리고 i보다 하나 더 작은 값이니까 2. 그 다음에 k 값은 여기 3 이상이고 4 미만이니까 3밖에 없죠. 따라 3 그리고 4 이렇게 되는 거다. 자 이건 0이고 요거 0이고 D2라고 하는 값은 0, 1, 2 여기 50이죠. 그 다음에 D3이라고 하는 거는 1이고 D4라고 하는 건 80이죠. 따라서 얼마가 되냐면 58, 40, 4000이라고 하는 값을 가지고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가 M, 3, 4는 4000이라고 하는 값이 되고 이때 K 값이 얼마였냐면 3이라고 하는 거였죠. 이렇게. 그래서 이 가장 작은 값을 보게 되면 2, 3을 곱하는 것이 가장 작은 값이 된다라는 건 일단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 하냐면
이 M12, 132 곱해졌으면 이번에는 M1, M2, M3을 곱하고 나서 M4를 곱하는 방법이 있겠죠. 물론 이 사이에는 M12를 할 건지 23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했는데 아까 보니까 이게 제일 작은 걸로 계산이 됐어요. 그래서 M13에 해당되는 걸 먼저 하고 4에 해당되는 걸 가지고 계산해 보자. 따라서 이걸 갖다가 M1, 그 다음에 3에 해당되는 걸 가지고 계산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됐을 때. 그때 곱셈의 개수는 어떻게 되는지를 가지고 찾아보자. 자, 여기 요걸 가지고 그대로 쓴다라면 이렇게 바뀌겠죠. 자, 여기는 좀 복잡하니까 하나가 아니라 이제 몇 개가 될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아래 첨자 1, 3에 해당되는 거니까 1부터 이상 K는 3 미만이니까 K 값은 1도 되고 2도 가능하다 그랬죠. 그럼 K가 1일 경우에 대해서 보게 되면 첫 번째 K가 1일 적에는 이렇게 되죠. 1일 때에는 1, 1 이렇게. 그 다음에 2, 3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리고 여기가 K가 1인 경우니까 이 부분이 1이라고 하는 값을 들어가야 될 거고 여기 지우고 여기가 하나 더 작은 값이니까 0, 그 다음에 K값에 해당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J값에 해당되는 걸로 이렇게 계산됐을 때 이 곱셈의 개수가 하나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첫 번째 이 K가 1인 경우에 대해서 이렇게 한 가지가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요건 이제 K가 1인 경우죠. 그 다음에 K가 하나 더 늘어나면 K가 2인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K가 2인 경우에 대해서 보자면 이번에는 이 2에 해당되는 거니까 이 1,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보다 하나 더 큰 값이니까 3, 3이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제 그 시작에 해당되는 건 D0 i보다 하나 더 작은 값, 그 다음에 K값에 해당되는 거 2, 그리고 J에 해당되는 거 3. 그래서 K가 2에 해당되는 거가 요거죠. 자, 이렇게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작은 값을 고르면 되겠다. 그러면 이때 계산을 해보게 되면 이 첫 번째 요거는 0이 되고 그 다음에 2, 3에 해당되는 건 조금 전에 계산됐죠. 여기 1000이라고 하는 걸로 계산을 했고 그 다음에 D0이라고 하는 거는 40이고 D1이라고 하는 거는 20이고 D3에 해당되는 거는 50이죠. 아니 1이죠. 1. 자, 1이죠. 1. 자, 이렇게 0, 1, 2, 3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제 그 요 아래 걸 보게 되면 D1, M12에 해당되는 거 조금 전에 계산됐죠. 4만. 그 다음에 33에 해당되는 건 0. D0에 해당되는 거는 40. 그 다음에 D2에 해당되는 거는 50. D3에 해당되는 거는 1. 이렇게 계산되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곱셈한 결과, 산출한 결과 중에 작은 거를 고르면 걸 값을 M13에다 넣어주면 되겠다. 자, 이거 위에 걸 계산해 보게 되면 어떤 값이 나오냐 하면 이 1800이 나오고 이 아래 거 하게 되면 4만이라고 하는 값이 더해지니까 훨씬 큰 값이겠죠. 그래서 요 위에 거 계산해 보면 1800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작은 값이니까 1800이라고 하는 걸 쓰고 그 당시에 K 값이 얼마였냐면 1이었죠. 따라서 K 값에 해당되는 걸 1 이렇게 쓰면 되겠다. 그 다음에 뭐 하냐 하면 이제 이 m 값을 갖다가 쓰는데 하나 더 인덱스 값이 더 늘어난 것 중에 2에서 4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또 한번 찾아보자 이거죠. 그래서 1, 3에 해당되는 거 하고 2, 3에 해당되는 2, 4에 해당되는 걸 또 다시 계산해 보는 거죠. 그 2, 4에 해당되는 걸 계산해 보게 되면 이 조금 전에 똑같은 방식으로 계산해 보게 되면 이게 2600이 나와요. 산출해 보세요. 그 당시에 이 K 값이 얼마가 돼야 되냐면 3이라고 하는 값이 얻으시는 거다. 그죠? 자, 마지막에 뭐를 하냐면 이 M을
이제 전체 곱셈을 했을 때, 그래서 1에서 4까지 이 행렬 1부터 시작해가지고 1, 2, 3, 4를 다 곱셈했을 때 이 곱셈의 개수가 얼마가 나오는지를 똑같은 방식으로 찾게 되면 5000이라고 하는 값이 얻어지고, 이 당시에 이제 가장 작은 K값에 해당되는 미니멈 값이 3이라고 하는 걸로 얻어진다. 자, 그럼 이렇게 얻어지는 걸로 봤을 때 행렬의 곱셈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를 이제 찾아진 거예요. 그럼 여기다 행렬에 대한 걸 한번 이 4개가 있으니까 써보고 그때 K값에 해당되는 걸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자. 행렬이 M1이 있었고 M2가 있었고 M3가 있었고 M4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여기서 3이라고 하는 걸로 가장 작은 값이 얻어졌어요. 3. 따라서 이 3이라고 하는 걸 기준으로 나눈 거고, 이걸 기준으로 나눠서 이렇게 되는 거하고 이렇게 되는 걸로 일단 첫 번째 이 구분이 되고, 그 다음에 다시 보게 되면 여기서 제일 작은 값이 1800이 더 작은 값이죠. 그래서 1이라고 하는 걸로 또 다시 나눠져서 요거와 이렇게 되는 걸로 나눠진다. M1 그리고 마지막 M4를 곱하는, 그래서 곱셈의 순서는 이렇게 산출되는 걸로 찾아진다는 방식에 의해서 구하는 알고리즘이 이 체인드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알고리즘이다라고 얘기해서 이 알고리즘에 대해서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법은 지금 이렇게 했고 알고리즘에 대해서 한번 보죠. 그렇다면 알고리즘은 어떻게 되느냐? 이걸 체인드 매트릭스라고 하는 알고리즘으로 써보도록 하죠. 자, 기본적으로 저희 일반화시키게 되면 행렬이 n개가 있다라고 가정해 보자라고 한다면 첫 번째 행렬은 M1이라고 하고 그때 행의 개수는 D0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개수로 가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D0행, D1 열 이렇게 한다. 그 다음 건 D1행, D2 열 이렇게 되죠. 그래서 몇 개까지 가냐면 n개가 있으니까 dn까지.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행과 열에 해당되는 개수를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행열의 개수. 에 대한 거. 요거는 행렬에 들어가는 행과 열에 대한 거를 구분해 주는 거다. 자, 그때 행렬이 몇 개냐면 n개가 있으니까 곱셈을 하지 않은 행렬 한 개밖에 없을 때, 다시 말해서 1부터 시작해 가지고 i가 n이 될 때까지 i 값을 하나하나 증가시킨다면 그 당시에 곱셈의 개수는 행렬 하나밖에 없으니까 0이 되죠. 행렬 한 개밖에 없을 때. 그 다음엔 행렬이라고 하는 걸 곱셈했을 때 이렇게 됐었죠. 11, 22, 33, 그 다음에 3, 4, 4 이렇게 썼었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1, 2, 그 다음에 2, 3, 3, 4 이렇게 됐었고 뭐 이런 식으로 저희 곱셈에 들어가는 거를 아까 해봤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1, 3, 그 다음에 2, 4, 그 다음에 1, 4 이런 식으로 저희 이런 모습을 가지고 구현이 됐는데 이때 보게 되면 이 하나씩 증가되는 게 3인데 M3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3 더하기 1. 그 다음에 요거는 어떻게 하냐면 M 소문자입니다. 2에다가 2 더하기 2 이런 식으로 간격이 2개, 여기는 3개 이런 식으로 벌어지죠. 그래서 간격 벌림에 해당되는 걸 갖다가 변수 L이라고 하는 걸로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M1, 2부터 시작해가지고 2, 3, 3, 4 한 개 간격이 벌어졌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까지 벌어지냐면 요 차이가 이 3이니까 행렬의 개수가 4개다라고 한다면 그거보다 하나 더 작은 값으로 나오면 되겠죠. 그래서 L의 개수는 n-1이 될 때까지, 그리고 L 값을 하나씩 증가시키면서 이 차이를 1, 2, 2, 3, 3, 4 그 다음엔 2칸씩 벌어지는 거, 그 다음에 3칸씩 벌어지는 걸로 찾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뭐 하냐면 이 행렬에 해당되는 걸 이 끝을 보게 되면 점점 이렇게 줄어들죠. 그래서 처음엔 4개, 그 다음에 3개, 그 다음에 2개, 그 다음에 1개 이렇게 되니까 행렬의 개수는 시작은 1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까지 가냐면 하나씩 줄어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다음에 한 개 줄고, 두 개 줄고, 세 개 줄어야 되니까 여기서 i는 전체 이 n-n에서 몇 개씩 주냐면 l개만큼씩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한 개 줄고, 두 개 줄고, 세 개 줄고. 그리고 i 플러스 플러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j라고 하는 게 이 뒷자리에 해당되는 걸 j를 얘기하는데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1이라고 하는 거에다가 진값은 L값을 더해주면 되죠. 따라서 j라고 하는 거는 시작 그 i라고 하는 데다가 뭐를 더해주면 되냐면 L값을 더해주면 j값이라고 하는 게 산출된다. 그 다음에 뭐 하면 되냐면 요 값을 자체 계산해 주면 되죠. 그 자체 계산해 주는 건 그 전 시간에도 했고 오늘도 얘기했던 그 공식에다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식에 대한 걸 여기다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간이 없으니까 이거는 지우고 쓸게요. 자, 어떻게 되냐면 공식은 이렇게 됐죠. 예, m i j라고 하는 걸로 얻어진다. 이제 시작점에 해당되는 거 j i 끝점에 대한 거 j. 그래서 행렬 m1 mi부터 시작해서 mj까지 곱셈을 했을 때 최소한의 값을 찾는다. 미니멈 값이죠. 그때 i부터 j 사이에 있는 k 값에 있는 범위에서 k를 찾아내는 거죠. 어디를 나누는 것이 좋은지. 그때 계산은 어떻게 썼냐면 i 행에부터 시작해서 k까지의 곱셈의 개수가 이미 산출된 거에다가 그 다음에 이 k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j까지 산출된 곱셈의 개수 그리고 요거에 해당되는 행렬 그 다음에 앞에 있는 행렬에 대한 거를 전체 곱셈하기 위한 개수 그래서 d i-1이라고 하는 거 곱하기 d k라고 하는 곱하기 dj라고 하는 걸로 해서 전체 그 여러 개 행렬 곱셈하는 것 중에 가장 작은 값 미니멈 값을 찾는 거죠. 그리고 여기도 뭐 가로 하나 더 써볼까요? 그럼 요거하고 짝을 이루는 가로, 요거하고 짝을 이루는 가로 이렇게 되죠. 이건 지우고 마지막 개수에 해당되는 것만 리턴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리턴 뭐를 하면 되냐면 m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끝내면 되겠다. 자, 요게 이 체인드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알고리즘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어요. 자, 이런 경우에 보게 되면 간혹가다 학생들 중에는 여기가 forloop이 있고 여기 forloop이 있으니까 아 이거 두 번밖에 루프를 안 도는구나. 제가 알고리즘 언어로 표현했을 때 그렇게 착각하시는 수가 있는데 그건 아니고 여기서 보게 되면 미니멈 값을 찾기 위해서 K값이 i부터 j 사이로 계속 이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알고리즘 언어로 그냥 미니멈이라고 썼지 실제 저희 그 전 시간에 저희 그 실습 자료에 보게 되면 이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거는 결국은 for loop 들어가는 거하고 똑같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 시간 복잡도에 대한 거를 산출해 보면 시간 복잡도에 대한 걸 한번 보죠. 여기서 여기까지 for loop에 해당되는 거는 이걸 갖다 1번이다라면 이렇게 표현되겠죠. n번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거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n번 들어가고 그 다음 이것도 최대 n번 들어간다라고 하고 이것도 최대 n번 들어가는 거다라고 해서 이거는 이렇게 써야 되겠다. 그래서 실제 여기 시간 복잡도는 n3승이라고 하는 걸로 얻으신다. 그래서 말이 이제 그 n3승이지 만약에 매트릭스가 우리가 이제 그 뭐 몇 개 안 되는 거 가는 컴퓨터 쪽에선 그렇지만 구조 해석하는 데는 굉장히 많은 행렬 곱셈을 하게 되죠.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이 행렬 곱셈하는데 n3승은 상당한 시간을 소요하게 되죠. 그래서 뭐 이 실제 구조 해석하려는 슈퍼컴퓨터가 있어야 되네 하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다이나믹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동적 프로그램에 대한 걸 하나 봤어요. 자, 오늘은 이제 여기다가 실제 인공지능과 관련된 어떤 게임 관련된 알고리즘을 하나 본다라고 했을 때 그런 알고리즘을
뭐라고 얘기하면 백트래킹 알고리즘이다. 제가 백트래킹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말, 그러니까 백이니까 되돌아간다는 얘기죠. 갔다가 이 길이 아니네? 그럼 되돌아가야죠. 로봇이 있는데, 마이크로 로봇이, 또는 청소하는 이 그 로봇 청소기가 있다라죠. 로봇 청소기가 거기다 갔다가 딱 벽에 부닥쳤어요. 갈 길이 아니다. 그러면 다시 왔던 길로 되돌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식의 이제 되돌아갔다가 다른 길로 찾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방법에 사용하는 것이 백트래킹이다라는 거죠. 자, 이거에 대한 어떤 역사를 보게 되면 그리 역사가 뭐 컴퓨터 분야는 다 그렇지만 그리 길지 않아요. 1950년대 이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이건 누가 했냐면 레이머라고 하는 사람이 요거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러다가 1960년대에 와서 이 워크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 알고리즘이 이거 만들어지기 시작했어.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또 그 골롬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 일반적인 설명으로 나온 게 1960년대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백트래킹 알고리즘을 쓰기 위해서는 어떠한 경로로 갔는지에 대한 경로가 찾아져야 되겠죠. 우리가 로봇 청소기가 조금 잘 만들어져 있다, 제품이 좀 질이 좋은 걸 보게 되면 나중에 그 집의 그 방바닥에 청소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구조, 가구의 배치, 그걸 다 기억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방향에 대한 것들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요구하는 솔루션이다라고. 그래서 솔루션은 이 길로 가라라고 하는 방법이 딱 정해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거를 보통 뭘로 나타내냐면 그 하나의 일렬의 그 행으로 나타내요. 그래서 그걸 튜플이라고 하는 걸로 나타내요. n개의 튜플로 나타내서 여기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바둑을 둔다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은 바둑을 두기 위해서는 첫 번째 까만 돌은 어디다 두고 만약에 이제 로봇이 두는 거고 사람이 하얀 돌을 둔다라고 한번 해보자. 까만 돌을 하얀 돌을 이렇게 뒀을 때 까만 돌은 어디다 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이 또 뭘 두고 나면 로봇은 어디다 두고 그 방향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X1은 첫 번째 돌, X2는 두 번째 돌. 그래서 X에는 n번째 돌. 바둑알에 대한 표시다라고 하는 그 위치에 해당되는 걸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이와 같이 선택에 대한 걸 나타내는 거고 이때 뭐 할 거냐면 이 가장 좋은 어떤 평가 방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때 뭐냐면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그걸 갖다가 크라이테리언 펑션이라고 하는 걸 만족해야 된다. 이때 이그 크라이테리아 펑션 P를 갖다가 만족해야 된다. 또는 이거 최대화 시켜줘야 된다. 자, 이때 사용하는 보통 그 백트래킹에 사용되는 방식은 뭐를 이용하냐 하면 깊이 우선 알고리즘이라고 해서 그래프 부분에 쓰인 부분이 있어요. Depth First Search라고. 그래서 이거를 Depth First Search, DFS 알고리즘. 여기다가 뭐가 더 추가되냐 하면 이 길이 아니네. 그러면 더 이상 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걸 다시 되돌아가는 거. 그걸 바운딩 펑션이다라고 하는 거. 이 바운딩 펑션이 하나 추가된 거다. Depth for Search에다가 바운딩 펑션이 들어갔다. 참고로 이 Depth for Search는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보죠. Depth for Search, DFS라고 하는 이 알고리즘은 어떻게 생겼냐 하면 이렇게 생긴 거에 노드라고 하는 거가 있었다라고. 이 그래프가 이렇게 뭐 표현되어 있다라고 가정하고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있다라고 한번 보죠. 하나 더 할까요? 이렇게 생겼다라고 한번 해보죠. 그럼 여기서 시작했다라고 한다면 이걸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갈 수 있는 데까지 일단 방문을 하죠. 그 다음에 또 방문해보고 그 다음에 여기 뭐 이걸 방문했다고 해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길을 찾은 거죠. 그리고 나서 요 길을 찾으려고 하니까 사이클이 생겨서 안 된다. 그러면 이 길로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이 길로 가서 이렇게 방향을 찾아보라는, 갈 수 있는 데까지 계속 찾아 들어가는 이런 알고리즘을 뭐라고 했냐면 desperate search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방식은 이렇게 알고리즘이 구성되죠. 다시 갔던 길을 또 다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갔던 길에 대한 표시를 이렇게 하죠. visited라고 하는 걸로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면 갈 길이 여러 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해당되는 연결되는 거를 뭐지, 그 child라고 쓸게요. each child, view of B. 연결된 거에 대한 걸 하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다시 이 child들에 대한 걸 가지고 이렇게 깊이 우선 알고리즘을 또 돌아가죠. 자, 이게 이제 깊이 우선 알고리즘이 이 스택이라고 하는 걸 사용하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에 대한 반복하는 재기호출 방식으로 사용되는 거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 중에 이런 걸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깊이 이제 그 depth search라고 하는 이런 알고리즘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백트래킹 알고리즘 중에 하나로서 이제 이 포킨스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걸 한번 보죠. 포킨스 프로그램인 것도 이런 장기판이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퀸이라고 하는 게 4개가 있으니 4개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이렇게. 그래서 4x4라고 하는 이런 장기판이 있다라고. 이게 장기판. 장기판이 있고 이 장기판이 어떻게 되냐면 장기판에 서로 퀸이라고 하는 장기를 놓는 건데 이 위협적이지 않은 위치에다가 배열을 해준다. 그래서 여기 장기판에 이 그 말들, 여기서 말이라고 하는 거는 퀸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말들이 이 그 서로 위협하지 않도록 그 배치하는 방법을 찾는 알고리즘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포킨스 프로그램의 백트래킹 알고리즘이다. 자, 그럼 여기서 서로 위협하지 않도록 한다는데 이게 서로 위협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서로 같은 행에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같은 행, 그 다음에 같은 열, 그 다음에 이 대각선. 이거는 서로 위협이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퀸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도 또 퀸이라고 하는 걸 여기다 이렇게 놨다. 그러면 이거 위협적이다 라고 얘기한다 이거죠. 또 이렇게 되는 거는 어떻게 되냐, 여기 퀸이 있고 여기 퀸이었다, 아 이거 대각선이네, 이거 위협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식의 걸 피해 가지고 놓는 방식, 이 말을 어떻게 놓을 것인에 대한 걸 찾는 거다. 그렇다면 여기 이 포킨스 프로그램은 말을 첫 번째 퀸이라고 하는 거를 어디다 놓을 수 있냐면 이 4가지 중에 하나에다 놓을 수 있는 거죠. 첫 번째 줄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 거에도 또 4가지 중에 하나 놓을 수 있고, 그래서 전체 이 포킨스 프로그램에서는 경우 수를 보게 되면 4 곱하기 4 곱하기 4 이렇게 되는, 그래서 256까지 해당되는 경우 수를 가져요. 그럼 256까지를 다 해가지고 답을 찾느냐? 그러면 이거 이제 불합리하다 이거죠. 퀸이 4개밖에, 말이 4개밖에 없는데도 256번 한다면 바둑알 같은 거 한다면 얼마나 많은 가지수를 갖다가 산출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하다가 보니까 이거 위협적이네. 그럼 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찾아 들어가는 이런 알고리즘이다 이거죠. 자, 그럼 그걸 같은 걸 갖다가 뭐라고 했냐면 답이 나올 수 있는 이런 거를 솔루션 스페이스라고 불러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첫 번째 경우에 이 말을 1번 말이라고 했을 때 1번 말인데 이제 이거는 이 첫 번째 행에 해당되는 거겠죠.
이 첫 번째 행에 이 1번 열에다 놨다라고 가정 한번 해보자. 그 다음엔 두 번째 말을 어디다 놓을 거냐라고 하는 두 번째 말은 두 번째 줄에 들어오게 될 텐데 두 번째 줄에 놓이는 방법이 일단 이 첫 번째 줄에 놓인 거에 1번에다 놨으니까 2번에다 놓을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을 3번에다 놓을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말을 4번에다 놓을 수 있는 위치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또다시 제급 하나의 경우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3번, 4번, 5번이라고 하는 걸로 이 번호를 이렇게 쓰지 맙시다. 여기 4번이 아니라 아래 내려가는 걸로 볼게요. depth for search니까.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 말은 1번 위치에다가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은 2번 위치에다가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은 3번 위치에다 놓을 수 있는 방법이 있겠고 또는 세 번째 말을 4번 위치에다 놔도 되겠죠. 가장 오른쪽에다가. 자, 그래서 이걸 갖다가 4번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마지막 말은 1, 2, 3, 네 번째 줄에다 놔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5번이라고 한번 해보죠. 그래서 이제 놓이는 요 부분을 보게 되면 이 말에 해당되는 거 요걸 갖다가 x의 1, x의 2, x의 3, x의 4 이렇게 말에 해당되는 행에 해당되는 거라고 봤을 때 여기다가 빈.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다 놓으니까 여긴 세 번째 줄에 놓고 여기 이렇게 놓는 거죠. 다시 대각선이니까 결국 위협적이긴 한데 이것도 하나의 해 중에 하나를 고려는 했다가 제거해야 되겠죠. 네, 뭐 이런 식의 방법.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이걸 6번이라고 하고 4번이니까 그 다음엔 M4번은 세 번째 줄에 놔야 되겠죠. 그럼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 7번에 여기까지 놨을 때 배열지를 보게 되면 첫 번째 말은 여기에 퀸이 들어가고 두 번째는 여기 퀸이 들어가고 세 번째 거는 여기에 퀸이 들어가고 그리고 여기 이렇게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그 배열을 보게 되면 여기도 두 개, 여기도 두 개 이렇게 나눠지겠죠. 그리고 이렇게 똑같은 방식으로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여기도 또 나타나서 세 가지씩 나눠지겠죠. 여기도 또 세 개로 나눠질 테고 또 이렇게 해서 세 개로 나눠진다. 전체 저희 보게 되면 그 굉장히 많은 그 하나의 해를 나타낼 수 있는 스페이스가 많이 만들어지는데 실제 가게 되면 이래서 여기다 이걸 하고 난 다음에 일로 가고 그 다음에 2번에 오니까 아 이거 뭐냐면 대각선이네. 그러면 여기서 백트래킹 백해야 되겠죠. 되돌아간다 이거죠. 이제 여기서 더 이상 가지 마. 이렇게. 이 일로 갈 필요가 없는 거죠. 1하고 2가 이 대각선이니까. 그러면 다시 어떻게 하냐면 1로 가는 거죠. 2에서 3이라고 하는 위치로 갔다가 3에서 보니까 이번에는 뭐 2하고 4였다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이 중에서도 다시 3하고 2는 대각선이네. 그러면 더 이상 가지 마. 이런 식으로. 또 3하고 4 대각선이네. 가지 마. 이런 식의 어떤 결론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찾아 들어가는 그런 방식에 해당되는 거를 가지고 쭉 찾아보게 되면 최종적으로 이렇게 생긴 부분이 찾아질 거다 이거죠. 첫 번째 여기에 퀸이 들어가고 두 번째 퀸은 여기에 들어가고 세 번째 퀸은 여기에 들어가고 마지막 퀸은 여기에 들어가면 같은 행이나 같은 열이나 대각선에 들어가 있질 않죠. 서로 위협적이지 않죠.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그 답을 찾는 거 이런 알고리즘을 갖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N 퀸스 프로그램 중에 퀸이 4개밖에 없을 때 4 퀸스 프로그램이라고 얘기한다. 그걸 일반화시키면 엔킨스 프로그램이라고 얘기한다. 그죠? 자, 그럼 이걸 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백트래킹 알고리즘에서 내가 찾고자 하는 해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지를 먼저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 같은 걸 갖다가 뭐라냐면 promising이냐, non-promising이냐라고 하는 얘기를 써요. promising이라고 하는 말과 non-promising이라고 하는 말, 그래서 non-promising과 promising이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일단 찾아보자. 그죠? non-promising이라고 하는 거는 더 이상 해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더 갈 필요가 없죠. 그래서 솔루션이 나올 가능성, 해가 나올 가능성이 없다.
없는 마디다. 이제. 또는 노드다라고 하는 얘기일 때 non-promising이라고 얘기하고 promising이라고 하는 얘기는 요거 상대대로 해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마디 또는 아까 그림 그런 어떤 그 추리 모습에서 노드를 얘기하는 거다. 그러면 이와 같은 promising이라고 하는 거에서 계속 진행을 해야 되겠죠. non-promising이라는 더 이상 가지치기라고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backtracking이라고 하는 거는 뭐를 얘기하는 거냐 하면 non-promising인지 promising인지에 대한 거를 검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마디마디에서 어떤 마디에 이 promising인지 그러니까 유망성 점검한다죠. 점검 후에 이 그 유망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하지 않다고 유망하지 않은 것 이제 말이 이상해 것으로 판정되면 그 이유건 할 필요가 없죠. 그 마디 그 부모 모드로 이 되돌아가는 거예요. 가는 어떤 과정 가서 되돌아가서 이거 다른 후손 가지고 후손 방향으로 진행하는 거죠. 이런 알고리즘을 갖다가 백트래킹 알고리즘이다라고 얘기해요. 자, 일반적인 솔루션은 일반적인 백트래킹 알고리즘은 이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일반 백트래킹 알고리즘. 자, 먼저 각각의 노드에 해당되는 걸 찾기 위해서 체크 노드다라는 걸로 볼게요. 그 노드에 해당되는 걸 쓸 수 있는지 그 노드에 찾는 걸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깊이 우선 아까 시작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이 depth for search라고 하는 거 한다. 그래서 현재 노드에서부터 그 노드를 더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걸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게 뭐냐면 promising이라고 하는 걸 검사한다. 이 프로미싱 검사는 각각이 다 틀리겠죠. 엔킨스 프로그램이냐 아니면 다른 방식을 할 거냐에 따라서 뭐가 유망한지 아닌지에 대한 검사하는 건 서로 틀리니까 그냥 말로만 프로미싱이라고 쓴 거죠. 그래서 거기서 계속 진행해도 된다라고 판정이 되면 그 다음에 해당된 솔루션이 찾아졌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되겠죠. 맨 마지막까지 다 같다라고 한다면 솔루션이 찾아진 거죠. 퀸이 4개가 있는데 퀸 4개 맨 마지막 것까지 다 배치가 됐어요. 그러면 그거 인쇄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영어를 써서 솔루션이 나왔다. 어디서 나왔냐면 B라고 하는 노드의 솔루션이 찾아졌다라고 한다면 뭐 하면 되냐면 그와 같은 내용들 솔루션 인쇄해 주면 되죠. 그래서 print the solution. 만약에 아직까지 해가 찾아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 후손에 해당되는 거 가지고 계속 진행해 줘야 되겠죠. 어떤 방식이냐면 깊이 우선 방식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child가 B라고 하는 노드의 child들이 여러 개 있겠죠. 이게 B라고 한다면 여기에 이렇게 child들이 여러 개 있을 거란 말이에요. U1, U2, U3 이런 식으로. 그럼 U1에 대해서 또 진행을 해줘야 될 거기 때문에 그때 해주는 게 바로 뭐냐면 다시 유망한지에 대한 체크 노드라고 해준다. 뭘 가져가냐면 U라고 하는 child 노드에 대한 걸 이런 깊이 우선 방식으로 해준다. 자, 이게 일반적인 백트래킹 알고리즘의 모습이에요. 자, 그럼 이거를 엔킨스 문 프로브럼 또는 이제 포킨스 프로브럼이라고 하는 걸로 바꾼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걸
4킨스 프로그램을 n킨스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걸로 조금 더 일반화시켜서 얘기해 보도록 하죠. 자, n킨스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걸로 본다면 어떻게 되냐면 이 장기판이 아까 퀸이 4개 가지고 한다면 4 x 4에다 놓는 거니까 퀸이 n개가 있다면 n by n이라고 하는 데다 놓는 거죠. 그래서 n by n 체스보드에다가 체스판에 이 말들을 위치하는 거다. 근데 그 뭐냐면 위협적이지 않도록 하죠. 위협적이지 않도록 배치를 해줘야 되겠죠. 다시 말해서 이거는 퀸이 4개밖에 없는 4퀸스 프로그램을 확정하는 거다. 자, 그럼 위협적이다라고 하는 거에 대각선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같은 행에 해당되는 거는 같이 그 인덱스 값을 바꿔주면 되는 거고 열에 해당되는 것도 같은 인덱스 값이 안 들어가면 되는 거죠. 열에 대해. 근데 대각선에 해당되는 건 어떻게 쓸 수 있냐? 대각선에 배치되는지에 대한 이제 확인하기 위한 방법은 어떻게 되냐면 컬럼에 해당되는 거 가지고 보면 되겠죠.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 퀸이 있고 여기 퀸이 있다라고 하면 여기 1번, 2번, 3번, 4번이고 이게 열인데 열에 해당되는 것들끼리 비교해 보면 되겠죠. 또는 이렇게 된 것도 그 위협적인 것들이죠. 여기가 퀸이고 여기 퀸이었다. 1, 2, 3, 4라고 하는 행에 있다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컬럼에 해당되는 거를 보게 되면 i번째에 해당되는 컬럼과 그 다음에 K라고 하는 이거 말에 해당되는 위치를 가지고 한번 볼게요. 그래서 컬럼에 이렇게 이 K라고 하는 컬럼에 해당되는 거를 절대값을 가지고 뺐을 때와 그 다음에 I 빼기 K를 했을 때 값이 똑같은지에 대한 걸 가지고 보자. 물론 K 값이 I보다 작을 때. 자, 이런 조건일 때 이걸 가지고 보게 되면 이게 대각선 배치에 해당되는 걸 가지고 볼 수 있다. 이게 퀸에 해당되는 건데 퀸이 1번 퀸, 2번 퀸이라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 2번 빼기 1, 퀸 2번하고 퀸 1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2 빼기 1이라고 하는 게 왼쪽에 해당되는 부분을 해당되는 거고 칼럼은 어디 들어가냐면 2번 칼럼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1번 칼럼은 1번에 들어가 있죠. 절대값 똑같죠. 1. 자, 이렇게 해서 대각선의 위치 검사를 해줄 수 있단 말이에요. 물론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고 하니까 찾을 수 있는 방법은 똑같이 퀸의 번호와 칼럼의 번호 가지고 찾으면 되겠다. 그거 가지고 대각선에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검사를 하는 프로미싱 검사를 해주면 돼요. 그래서 엔퀸스 프로그램에 대한 걸 갖다가 아까 제가 백트래킹 알고리즘에 대한 일반화된 걸 가지고 한번 해보죠. 퀸 이라고 하는 거에 인덱스가 있고 자 이걸 배치를 한번 해보자. 자, 이것도 아까 노드라고 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이제 인덱스를 한번 써볼게요. 먼저 i라고 하는 정점에 해당되는 거 또는 이제 노드에 해당되는 게 계속 진행해도 도는지에 대한 거를 판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i노드에 해당되는 걸 가지고 이 말에 해당되는 걸 가지고 계속해도 돼? 라고 하는 판정 부분. 그래서 판정했을 때 계속해도 된다라고 하면 일단 이제 이 n개에 해당되는 말을 다 놨는지에 대한 검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i가 만약에 n이라고 하는 값이면 n개의 말을 다 배치한 거예요. 그러면 뭐 하면 되냐면 말에 해당되는 위치를 쭉 찍어주면 되죠. 컬럼에 해당되는 거. 1번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컬럼의 위치가 n개의 컬럼까지 있을 테니까 컬럼의 위치만 인쇄해주면 완전히 끝난 거다. 그런데 아직까지 말을 n개가 있는데 n개를 다 배치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지금 나머지 말들에 대한 배치를 가지고 찾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말이 몇 개가 있냐면 n개가 있으니까 1번부터 시작해가지고 n개까지 이 값을 하나씩 하나씩 증가시키면서
이 그 배치 칼럼의 위치를 갖다 찾아주는 거죠. 칼럼의 위치를 이렇게 I 플러스 1이라고 하는 말을 어디다 놓을 것인지에 대한 걸 가지고 찾는 거예요. 1번 위치, 2번 위치 해가지고 찾다가 만약에 다시 이 프로미싱 검사에서 걸리면 그 다음은 더 이상 진행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때는 뭐냐면 다시 이런 퀸스라고 하는 이 자기가 자기 자신을 호출하는 거예요. 뭘 가지고 하냐면 증가된 이 1번 말이었으면 2번 말에 해당되는 위치값이 찾아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알고리즘이 만들어지는 거죠. 여기서 아직 안 한 게 뭐냐면 프로미싱이라고 하는 거다. 대각선과 같은 행과 같은 열에 대한 검사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 부문에서 들어가는 거니까 분명히 이렇게 불리언이라고 하는 값을 가지고 리턴해 주겠다. 프로미싱이라고는 이 부분. 자, 이때는 뭐가 들어가냐면 인덱스 값으로 들어가죠. i라고 하는 걸로 찾아지는 걸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공간이 없으니까 다음 장에다 쓰도록 할게요. 자, promising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다시 써보면 return 값은 true 아니면 false고 그리고 말에 해당되는 거, 그 말을 가지고 계속해도 되는지에 대한 거를 판정을 내려주는 거죠. 이때 뭐냐면 대각선 검사와 그 다음에 같은 열에 대한 검사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쓰는 걸로 뭐 시간이 다 됐으니까 뭐 다 된 건 아니지만 이제 끝내기 위해서 이렇게 쓸게요. 자, 이건 그냥 제가 보고 K는 1부터 시작하는 걸로 쓸게요. 그리고 이거는 여기까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냐면 대각선 검사라든지 아니면 같은 컬럼이든지에 대한 검사를 여기서 해주는 거죠. 이 부분이 이 K라고 하는 거하고 위치값에 해당되는 걸 가지고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K값이 제 그 i보다 더 작다고 한다면 그 다음엔 이 i에서 K라고 하는 걸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먼저 대각선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었냐 하면 이 컬럼에다가 근데 절대값을 가지고 하죠. 그래서 컬럼인데 i가 차지하는 컬럼의 위치와 그 다음에 K번 말이 차지하는 컬럼의 위치 요거에 해당되는 걸 가지고 찾는 거죠. 이거하고 그 다음에 이 i-k하고 동일한지에 대한 걸 비교를 하는 거였죠. 이건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또는 또는 우와 이렇게 쓸게요. 그래서 두 번째는 칼럼에 똑같아야 되니까 칼럼에 이 i번째 칼럼과 이 k번째 칼럼이 동일한지에 대한 걸 검사해 준다. 그래서 이렇게 이 전체 만약에 이 조건이 됐다고 한다면 더 이상 진행하면 안 되겠죠. 따라서 그거는 이렇게 스위치라고 하는 걸 써서 false라고 하는 값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진행하지 마. 그래서 여기다 스위치문을 쓴 거예요. 그리고 조건은 AND 조건이 됐을 때 이렇게 되겠죠. 자, 만약 이 조건이 이 부분이 맞지 않으면 대각선이 아니란 얘기죠. 같은 칼럼도 아니란 얘기죠. 그러면 K값을 하나 증가시키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Y문을 타고 마지막 잘 됐으면 리턴에서 true 값을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스위치 값이다. 자, 이게 바로 promising이라고 하는 부분이고 백트래킹 알고리즘에서 계속 진행해도 되는지 아니면 진행하면 안 될 것인지를 판정해 주는 부분이다. 자, 여기서 핵심 부분은 이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부분. 같은 컬럼과 대각선에 대한 거를 검사해 주는 부분이다라는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백트래킹 알고리즘까지 아주 빠른 시간이지만 한번 훑어봤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예, 아까 수업 도중에 좀 문제가 좀 생겨서 여러분 불편하게 했던 점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거하고 유사한 이 브랜치 앤 바운드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 시간 한번 빠진 적이 있어요. 제가 빠진 건 아니고 이 휴일이 있어서 빠졌나 뭐가 있어 빠졌나 하여튼 했는데 그게 이제 보충 수업이 12월 17일 날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17일
목요일 날 1시 30분부터 있으니까 12월 17일 날도 수업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그 다음 주, 그 12월 24일인가요? 그때가 그 기말 시험인 것 같네요. 이렇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2월 7일 이후에도 여전히 비대면 수업을 하라고 돼 있고, 시험도 비대면 시험을 봐라라고 하는 게 학교 측의 공문이니까, 그렇게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